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 한 28~9년 동안 근무하고 또 부시장으로 있었던 거 아시죠? 1년 6개월 부시장. 다시 올라갔다가 8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들이 호출해서 내려와가지고 2번 시장을 6년 8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너 좀 쉬어라 해서 4년간 또 쉬는 시간, 저한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었어요. 잘 보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섰습니다.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제가 좀 이것저것 하는 소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글씨도 좀 쓰고, 여기 제가 쓴 글씨죠. 그림도 좀 그리고, 색소폰도 좀 불고, 하모니카도 좀 불고, 뭐 다리도 저렇게 올라가요. 지금 올라갑니다. 뭐 철봉도 좀 하고, 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완섭 철봉 하면은 철봉하는 거 허리 막 뒤로 당기고는 그 많이 있어요. 뭐 저렇게 지휘도 한번 해봤고, 산도 가보고, 시구도 해보고, 조만간에 또 대전에 가서 시구 또 하나 할 일이 있어요. 또 시구도 한번 해야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많이 경험을, 적어도 시장 정도 하려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사진도 없지만 축구하는 것도 있어요. 다양한 게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수필모로 당선이 돼가지고 또 수필 문학상 신인상 받았어요. 제가 언젠가요? 2018년 4월 언제인데, 그때는 시장은 때죠. 잘 몰랐죠? 네. 예, 오늘 마술도 보여줘야 되는데 뭐 기회 되면 또 마술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시간 12시까지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서산 뭐 대학교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 서산을 잘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산이라는 글씨 이렇게 쓰죠? 네. 상서로울 서자잖아요. 그다음 몇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불평불만 그만하시고, 정말 우리는 좋은 곳에 산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도 하고, 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서 또 함께 힘을 좀 모아 나가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자를 해보면 임금왕자죠. 요 가운데 여기는 단자죠, 단자. 이것을 다시 풀었으면은 몇산자가 있고, 여기 어조 사이 말리을 이자잖아요. 저렇게 쓰면 저렇게 되는데, 이 산자하고 요 산자 두 개를 위아래로 겹쳐 쓰면은 저렇게 나와요. 왕이 나오는 거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임금의 땅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이 임금 왕이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 수산물 모든 것들이 최고다, 으뜸이다, 이렇게 좋은 낙토다 설명이 가죠. 정말 좋은 곳이고, 그래서 자연재해도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좋은 곳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네. 한 4년간 어디 장기 출장 갔다 왔죠? 이게 이제 우리 서산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완섭 서산시장이 만든 거라고 생각해서 저건 이완섭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시장 나올 때 해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나왔지만, 나중에 이걸 쓰는 과정 속에서 다시 우리 서산의 캐치프레이즈를 정말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그때 공모를 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잖아요. 이거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해뜨는 서산으로 최종 낙찰이 된 겁니다. 전국 공모를 한 거예요. 그 시작을 할 때 저는 해뜨는 서산은 빼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되면 이완섭 시장 자기가 한 거를 저렇게 공식적으로 저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제가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해뜨는 서산은 공모에 들어온 용어 내용 중에서 다 빼고 심사를 했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해뜨는 서산만큼 마땅한 게 없다라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했습니다. 재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들어왔잖아요, 해뜨는 서산이. 근데 또 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래서 그 놓고 여러 개 중에서 뭐 생생서산, 뜨는 서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최종 결정된 게 해뜨는 서산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2016년 4월 4일 날
서울 롯데호텔은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너무너무 잘 담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캐치프레이즈지, 제가 시작을 한 거지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카피를 만드는 분들은 서산의 해 뜨는 서산을 딱 듣는 순간 3초도 안 걸리고 나서 정말 탄성을 잘 냅니다. 아, 정말 잘 진 거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죠? 이런 기회 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산에 서자가 무슨 서자라고 그랬죠? 산소 서자라고 그랬죠? 복되고 길하고 좋다. 그것을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럭키 세븐, 세 번 분이 계셨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럭키 세븐, 상서로운 서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복되고 길하고 좋다. 그 다음에 저 색상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죠? 몇 가지 색상일까요? 8가지 색상이에요. 팔색조 서산. 팔색조처럼 변화무쌍하게 발전하는 서산을 만들겠다. 몇 개냐? 이 2개 같은 색깔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색조 서산. 그 다음에 이 색상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라데이션화되어 있죠. 딱딱 끊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나갔잖아요. 연결되어 나갔죠?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저거 연결되게 한다고 때 처음에 반대 많이 했었어요. 표출하기가 어렵다. 아니다. 저게 꼭 필요하다. 왜 그랬느냐? 지금 협치, 협업, 통섭, 함께 이런 세상이잖아요. 따로따로 아니라 협동, 하나로 묶어서 너도 나도 어우러져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인자가 보이나요? 네.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 시민 중심의 서산,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여기서 육해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서산은. 이거는 하늘, 해입니다. 해. 뜨는, 상승기호, 뜨는. 서산할 때 시옷, 그리고 산 모양, 산. 글자하고 그림하고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해 뜨는 서산, 해 뜨는 서산. 이해가시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역동성을 좀 느끼겠죠? 역동성을 좀 느끼겠죠? 이건 뭐냐? 파도예요, 파도. 대산항, 서산 대산항의 파도가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해이면서도 서산 대산항의 파도. 이해가시죠? 역동성이 있잖아요. 서산이 역동적인 도시, 생동하는 도시.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색상 8개 중에서 약간 분석이 필요해요. 여긴 태양이니까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의 3번째로 넓은 옥토를 가지고 있죠. 평야를 가지고 있죠. 평야 색깔 이렇게 녹색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산 대산은 31개 국가 항만 중에서 6대 항만에 속해요. 내년에 그 항만에 바로 국제 크루즈선이 들어오죠.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바다 색깔도 이렇게 한 겁니다. 대산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뭘까? 보라색이죠. 기업도시, 산업도시예요. 우리 서산은 지금. 그렇죠? 농업이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죠. 근데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기업도시, 산업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청년층 이런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뭐냐? 이 꼭대기에 보라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보라색은 행정으로 얘기할 때, 행정에 무슨 색깔을 표시할 때 산업, 기업 이런 걸 표시할 때는 보라색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보라색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또 있어요. CA가 보이나요? 예. C자예요. CA.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지금 창조 시대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시점을 이끌어 나가서 우리 서산을 발전시키겠다. 라는 의미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이 담겨 있죠? 네. 국가 브랜드 대상 받을 자격이 있죠? 네. 자, 국가 브랜드 2016년도에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지어놓고서 이게 4년 동안 땅속에다 묻어놓고 있었어요. 네. 다시 살아났죠? 네. 그런데 왜 뜨는 서산이냐?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 서산은
해지는 곳인데 어리굴젓으로 유명하고 갯마을인데 왜 우리가 해가 지는데 해가 뜨는 서산이야? 말장난 아니야? 해가 지는 곳인데 해 뜨는 곳이라고 말한다고 해가 뜨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혹시 있다면 오늘 이제 완전히 머리를 깨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은 이쪽은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이니까 해가 진다고 그러죠. 이거는 지역적인 측면의 우물한 개구리 사고방식이죠. 왜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봅니까? 지구본을 놓고 보세요.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우리와 마주보고 있는 나라는 어디죠? 중국이죠. 그럼 중국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인데 여기보다 더 가까운 동쪽이죠. 그럼 우리가 해 뜨는 서산 동쪽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지 왜 우리는 해지는 곳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 놓냐 이 말이에요. 해지는 모습도 낙조가 아름답긴 하지만 해 뜨는 모습은 뭐예요? 떠오르고 뜨고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러 왜 가요? 365일 뜨는 해를 왜 1월 1일 날 그거 굳이 보러 어디 멀리 땅에다 기름값 쏟으면서 가느냐고요. 뜬다는 의미, 해가 뜬다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기왕이면 우리 서산이 모든 전역이 해가 뜨는 모습처럼 발전하고 융성하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그러한 서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 바로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쪽도 동쪽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동쪽도 될 수 있고 동쪽, 서쪽 뭐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셨죠? 해 뜨는 서산은 누가 물어볼 때 야 니네 동네 해 뜨는 곳인데 왜 해 뜨는 서산하고 돼 있는 거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야 돼요. 야 중국에서 봐라 우리 동쪽이지. 두 번째 야 해가 뜨는 모습처럼 우리 서산 모든 전역을 모두를 발전시키고 융성시키고 도약시키고 좋게 만든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100점짜리 답이에요. 설명하실 수 있겠죠? 네. 뒤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로림만 해양정원.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원입니다.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내 환경가치 몇 위? 1위죠. 1위 아니면 내가 물어보지 않았지. 2016년 7월에 최초이면서 최대인 우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정원을 2016년 7월에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나라에서 딱 두 군데뿐이에요. 우리하고 저쪽 고성, 하이면 그쪽하고 우리가 두 군데인데 어쨌든 이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 가로림만 갯벌 쪽은 국내에서 환경가치 1위로 가장 평가받는 곳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5월부터 예비 타당도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 한 10월이나 11월 안으로는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꼭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영혼을 모아야 됩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에서 또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살고 있죠?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가 살고 있죠? 어떤 생물이 살고 있죠? 점박이 물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천연기념물 331호예요. 점박이 물범. 이 점박이 물범을 유격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우리 가로림만이에요. 그리고 흰발 농개, 붉은발 말똥개, 거머리 말,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서식하고 있는데 대형 저서동물 149종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많이 나오는 건지 뭔지 그 숫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죠?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3개국에 걸쳐 있는 바덴해라고 하는 갯벌이 있어요. 3개국에 걸쳐 있는 거기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11,356km/평방미터예요. 근데 우리 가로림만은 159. 얼마? 그러니까 160평방킬로미터. 72배가 넓은 바덴의 갯벌에는 대형 저서동물 몇 종이 출현되고 있느냐?
168종, 우리는 149종. 면적 대비로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는 걸로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그만큼 생태 건강도가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갯벌이라는 거예요. 그 갯벌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 정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 왜 만드느냐? 갯벌 자연 생태계는 그냥 놔둬야지 왜 개발하려고 그러냐? 환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것은 개발보다는 더 건강한 우리 갯벌이 될 수 있게끔 보존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양 정원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도 더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오히려 생태 건강도 높여주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그러면서도 관광화 시켜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어족 자원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해양 생태가 잘 복원되고 좋아지면 거기 살고 있는 생물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해양 정원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정원으로서는 1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양 정원 그 부분이고 이제 공항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서산공항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필요해요. 네, 서산공항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소음 피해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뭐 비행기 또 띄워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느냐 이런 반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것은 크게 봐야 됩니다. 만일에 그게 논리가 맞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발전을 할 수 없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나 다름할 수 없어요. 서산공항이 2028년도 목표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거기에서 지난번에 탈락됐다고 방송도 나오고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탈락이 됐지만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나 충청남도나 서산시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님도 공약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해서 무조건 추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계획 용역을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500억 미만으로 좀 이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공항이 되면 공항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항이 되면 공항까지 철도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미 대통령 공약상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뭔가 하나가 이루어져야 연결해서 철도도 빨리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런 인프라 구축이 되면 주변에 이것저것 필요한 인프라들이 막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 산업들이 또 들어서고 하면서 시너지 효과로 굉장히 상생 발전하는 것이지 딸랑 소음 피해되는 뭐 비행기 하나 보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충청남도만 우리가 공항이 없어요. 우리 충청남도에 공항이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우리가 중심축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서산에 공항도 있지. 또 국제 크루즈들은 항구도 있지. 또 세계인들이 순례를 오게 되는 국제 성지도 가지고 있지. 해미 역성도 가지고 있지. 등등 여러 가지의 인프라가 있어야 우리가 중심축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또 그럴싸한 호텔도 또 여기저기 또 들어오고 이게 굉장한 연결고리 선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 하나만 가지고 이거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반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 거 모르고서 이거 추진하겠습니까? 예,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공항 얘기 있으니까 이제 항구도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 우리 서산 대산하면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원입니다. 31개 국가 항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항만까지 합하면 62개 항만이 있고 국가 항만으로 본다면 31개 국가 항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동량 순위로 할 때 우리가 6위에 해당돼요. 위험물 처리량으로 따지는 물동량을 따진다면 3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우리 서산 대산항은 가치가 있어요. 자, 여기 들어오는 배를 이제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 여객선 중국과 열심히 그런 일을 지난 민선 6기 7기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배가 못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그 앞서서 국제 여객 터미널이 2016년도에 이미 건설이 돼 있잖아요.
지금 거의 7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국비 340억이 들어서 만드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1푼도 안 들어있어요. 다 국가 돈으로 진 겁니다. 그럼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 노력을 해서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해서 지난 6월 1일 롯데관광개발 사장님과 직접 제가 회사 서울에 올라가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항 협약을 맺어서 내년 이맘때 전후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국제 크루즈선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거 배 한 번 왔다 가는 데다가 3억 5천만 원 지원하거든요. 그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 배 한 번 왔다 가게 하는데 그렇게 큰 돈 드리느냐? 큰 돈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데 우리는 더 덜 주면서도 이 배가 오는 것이고 이게 오므로 인해서 작은 배가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국제 크루즈선. 배 크기가 이런 어마무시한 배예요. 11만 4천 톤급인데 11만 4천 톤급이면 어느 규모냐? 배 길이만 290m예요. 그리고 승선 인원이 몇 명이냐? 3,780명이 타는 배예요. 승무원만 1,200, 1,300명 돼요. 그래서 우리 서산 대사항에서 출발하거든요. 2,700명 내지 2,800명이 탈 수 있는 이 모객해서 탈 수 있는 그런 큰 배란 말이에요. 그런 배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이 작은 구멍가게 같은 항구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서산 대사항에 바로 그 부두까지 들어온 거예요. 수심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겠어요? 우리 얼마나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제가 시장 들어오자마자부터 매진을 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배가 그런 큰 배가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다 조사하고 연구 용역하고 해가지고 입증이 됐어요. 입증이 되고 롯데관광개발 사장님도 와서 다 보고 가고 또 실무자들도 와서 보고 해서 오케이 이거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2016년도에 지어놨던 국제 터미널까지 다 보고 와 됐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민선 6기 때부터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 성사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6군데밖에 없어요. 국제 크루즈선이 들어온 데가 춘천항, 인천항, 그다음에 부산항, 뭐 여수항, 뭐 그다음에 우리 뭐 제주항, 뭐 여기 그다음에 우리 서산. 그래서 이제 11만 4천 톤급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됐고 이제 보증이 됐기 때문에 그 이하 되는 배들은 고민할 것 없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서산 대사항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년 5월이나 6월 늦어도 10월 안으로는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날짜를 조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부터 개모임해서 그때 6박 7일간 우리 서산 대사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 대만 거쳐서 이 동남아에 거쳐가지고 부산항에 입항을 하면 부산항에서 서산까지 다시 다 태우고 올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뭐 확정이 안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6박 7일간 지금부터 개모임 준비하세요. 이게 지난 6월 1일 날 서울 롯데관광 개발 거기 가서 제가 협약을 맺고 이분이 백현 사장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고 세계적인 크루즈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에요. 우리 서산 시장실에 와서 저랑 3월달에 와서 제가 협의도 하고 대화 다 나누고 그리고 6월 1일 날 협약을 맺은 거예요.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 서산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통팔달 서산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지금 하늘길, 바닷길,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도 대산단기간 고속도로도 예타가 2016년 2월 3일 날 통과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2,367억 원이 추가로 들다 보니까 전체 총 금액이 9,073억 원이 들다 보니까 예타를 또 다시 했어요. 예타를 2번이나 한 사례를 남기게 된 대산단기간 고속도로 지난해 11월에 다시 예타가 통과가 돼서 금년 연말 안으로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30년에 완공이 돼요. 그래서 서산은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4대 교통망을 모두 갖추는 그런 도시가 어디라고요? 서산인 거예요. 서울은 바닷길
없어요. 서울도 못 가는 것을 우리는 갖는 거죠. 그래서 성스러운 서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졸지도 않고 잘 들어주셔서 고마운 마음,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한다는 마음 보여드리는 거 다 봤죠? 네. 또 한 번 봐도 괜찮죠? 네. 해보세요. 자, 한번 잘 보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제 사랑하는 마음 확실히 보셨죠? 클레오파트라가 누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내용을 클레오파트라 6자인가요? 6글자에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재미나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에요. 그 이름을 딴 것이고 클레오의 이제 클은 뭐냐? 클린 행정이에요. 서산시 행정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핏하면 저를 공격하는 분들은 밀실 행정을 한다, 독단 행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터무니없이 쉽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런 사람으로 생겨서 보이나요? 요즘 세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막 독단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하려고 시장 된 거지 모든 걸 맨날 시민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으면 시장이 왜 필요합니까? 시장이 욕먹으면서 결단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클린 행정을 하겠다.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 클린 깨끗하죠? 아까 거기가 어디냐면 어디죠? 용비지. 예. 이건 미술로 얘기하면 데칼코마니라고 하잖아요. 투명하니까 이게 여기 다 보이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 이거 네. 이것도 들어왔나? 그 다음에 이건 레는 뭐냐면 영어인데 레이아웃을 잘 그리겠다. 레이아웃이 뭐예요? 왁구를 잘 짜겠다. 일본말로 얘기하면 기초를 잘 닦겠다. 레이아웃, 밑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아웃이잖아요. 큰 틀에서 서산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밑그림을 잘 그리고 미래 장래 20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 것들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장이 무슨 건물 하나 세워놓고 저거 내가 있을 때 한 거다. 얼마든지 예산 1조가 넘는 예산 가지고 제가 1년 안에 10개, 20개 건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길을 닦고 지금 해놓지 않으면 오랫동안 여러 가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찾아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 이게 바로 레이아웃이죠. 우리가 건물 질 때 보면은 그 기초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기초가 다 닦고 나면 나중에 올라갈 때 보면 하룻밤 자고 나면 몇 층씩 올라가죠.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잘 닦는 그런 레이아웃을 그리는 시장이 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던 것이 그게 국제 크루즈선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그런 거죠. 만일에 2016년도 그때 당시에 국제 크루즈선 그런 거 뭐라고 아니 무슨 뭐 배를 중국하고 뭐 하라느냐 뭐 보따리장 가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반대 많이 했는데 그걸 그냥 놔뒀으면 국제 터미널이 없었겠죠. 그러면 지금 국제 크루즈선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있나요? CIQ 같은 이런 뭘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레이아웃을 잘 그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또 뭐냐면 O는 뭐냐면 OES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친절한 행정을 해라. 친절하게 시민들을 대해라. 웃는 얼굴로 시민들을 대해라. 이게 이제 스마일이에요. 첫자 S만 따가지고 하는 게 OS죠. 두 번째는 행정을 단순, 간단, 명료하게 하자. 세상은 복잡해지고 많은 법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복잡하기와 한 세상이지만 행정만큼은 깔끔,
저 단순 간단 명료하게 알기 쉽게 하자. 시골에 보면은 어르신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어려운 용어를 쓰고 그렇게 하면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어렵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행정을 정말 알기 쉽게 친절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자. 세 번째는 소프트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소프트한 행정, 솜사탕 같은 행정, 부드러운 행정 이런 거죠. 대개 공무원들 보면 경직되고 딱딱하고 관료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행정을 하자. 소프트하게 솜사탕 같이 역지사지 행정을 하자. 상대방 입장에서 행정을 하자. 이 경계선상에 있으면 시민들, 민원인들, 국민들 편에 서서 그쪽에 유리하게 하자. 이게 바로 소프트 행정이에요. 충분히 이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피드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빨리빨리 민족이죠. 여러분들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돈 넣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 번씩 또 누를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성격 아닙니까? 빨리 행정이 안 이루어진다면 욕먹기 십상이고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래요. 괜히 무언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스피드 행정, 신속한 행정, 빠른 행정을 하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이기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이겼었어요. 근데 지금의 강자는 빠른 사람이 강자죠.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잡아먹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도. 마지막 스마트 행정을 하자. 앞에 네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만 가져도 충분할 것 같죠? 근데 행정의 마지막 모습이 허점이 있고 빈틈이 있으면 나중에 소송도 되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행정의 마지막 모습은 완벽하고 깔끔하고 빈틈 없이 그렇게 하자. 스마트 행정하자.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한 거예요. 저 스마트하게 보시나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빈틈 있어 보이죠? 그래도 조금 괜찮은가요? 그래서 스마트 행정하자. 이게 이제 OS 행정이에요. 근데 OS 행정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해요. 우리가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죠. 한쪽 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5가지 하나를 추가로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오품이에요. 오품 행정을 하자. 이거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품. 5가지 품을 잘 팔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품 팔고 있죠. 순서대로 좀 얘기하면 2품부터 나왔네요. 아까도 창의적인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창의 시대, 창조 시대예요. 머리를 써서 일하자. 옛날에 선배들이 했던 거 그대로 설레다서 따라하지만 말고 무언가 개선해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자. 2품, 머리를 많이 쓰자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뭐가 되겠어요? 이제 입으로 내려와요. 머리에서 입으로. 이품. 제가 지금 뭘 품을 팔고 있죠? 이품을 팔고 있죠. 이품은 뭐냐? 소통과 대화를 잘하자. 이런 거예요. 오해하는 분들 오해를 풀어주고 하는 것도 입으로 하는 거죠. 중앙부처 사람들 만나서 우리 예산 필요하다라고 사업 설명할 때도 찾아가서 설명해야 되겠죠. 이 입으로 할 수 있는 이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품, 열심히 소통과 대화를 잘하자는 것이 이품입니다. 그 다음 어디로 내려올까요? 입에서 여기서 여기로 왔다가 여기 가슴으로 왔어요. 신품, 마음 심자로서 신품. 행정을 하는데 진정성 있는 행정을 하자.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자. 감성 행정을 하자. 마음, 가슴을 열고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하자. 오해를 하는 부분들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몇 번씩이나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령상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분명히 면담할 때 알고 갔어요. 그럼 돌아가고 나서 같이 야 시장 만난다고 그래? 만났나? 아하 참 꽤 오래 걸려서 만났어. 어떻게 됐어? 야 근데 면전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야.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고 보여주고 하면서 다 알아듣고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러고 갔어. 근데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할 때 야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더더욱 진실되게 더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신품 행정 정말 진정성 있게 해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공무원들 참 고생하는 부분 많아요. 저도 뭐 속이 건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해를 잘 못 해주시니까.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손으로 왔어. 손품. 손품을 잘 팔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만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말도 하기 어려운 부분 또 부족한 부분, 야 이건 진짜 들어서만 끝나면 잊어버리니까 안 되겠어. 손으로 써서 문자를 보낸다든가 메신저 보낸다든가 뭐 메일을 보낸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손편지 써서 제가 많이 보냈어요.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장관, 국회의장, 뭐 국회의원 뭐 여기저기 많이 보냈었어요. 시장 하면서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활동 또는 무슨 행사 때 제 편지 받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받아보셨죠? 저는 시민들한테 무슨 감사의 인사 보낼 때 타이핑하고 보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일상적인 뭔지 몰라도 안내 뭐 이런 건 몰라도 제가 감사의 마음은 제가 반드시 제가 손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자녀 고등학교 무슨 뭐 대학교 할 때 우리 직원들 자녀분들한테도 시험 잘 보라고 전부 다 손편지 써서 보내고 그랬어요. 학생들 만나고 갈 때 학생들한테 좀 손편지. 할머니 어르신들 하루에 13통 밤새 그거 쓰느라고 손이 막 굳어졌어요. 할머니 어르신들한테 편지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는 연애 편지 많이 못 썼는데 시작되고 나서 60이 넘어서 가지고 뭐 편지를 많이 써요. 연애 편지를. 이게 손편지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발로 내려가기 발품 현장 행정 확인 행정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게 이제 우문현답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늘상 강조하는 거예요. OS오품이 행정 실천 운동으로 해서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 찾아가지고 손품왕, 발품왕, 이품왕 이런 사람들 뽑아서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 이것은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잘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전부 적용되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고객 있잖아요. 그 고객한테 또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하고 친절하지 않게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필요한 부분은 정의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편지 쓴다든가 아니면 문자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지만 잘 만들었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실천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레 5까지 했죠. 파예요. 파. 그림 보면 이해 가시죠?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분명히 나 이외에 누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 뜨자마자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관계로부터 끝날 정도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관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하고는 파트너십을 잘 맺어야죠. 중앙부처와 도와 또 공무원들 관계와 단체와 또 여러분들과 시민과 부부 간에도 파트너십이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잘하자. 좋은 관계로 가져가자. 지금 네트워크 시대인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예가 바로 기러기. 기러기들은 항상 저렇게 날아다녀요. 그죠? 저 맨 앞에 날아가고 있는 선봉장. 저 친구가 날아갈 때 힘이 붙이면 바로 뒤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자리 교대를 해요. 계속 그러면서 뭐 엄청 멀리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뭔가 낙오가 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냅두고 그냥 자기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두 마리가 같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끝까지 지켜보다가 이제 뭐 죽든지 아니면 뭐 같이 올라가든지 다시 대열로 찾아가서 또 자기 차지. 이게 기러기예요. 기러기한테 배우는 리더십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러면 기러기들이 서로가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혼자 날아갈 때보다 72%의 에너지 소모량이 적고 더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서로가 날개를 하니까 이 갇힌 날개 이 부분이 힘을 같이 발휘할 거 아니에요. 훨씬 쉽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멀리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예요. 파 아까 참 이어지는 건데 파트너십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학생들, 시민들, 뭐 기업인들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또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틀입니다. 틀인데 웬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까? 틀은 뭘까요? 트레이닝, 훈련, 교육. 그 다음에 트라이, 도전, 시도하는 거.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틀은 트레인,
교육과 훈련입니다. 저는 우리 우리 직원들한테 열심히 교육받고 와라. 좋은 곳에 있는 데가 벤치마킹 하고 와라. 많이 보내요. 옛날 지식 가지고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자꾸 새로운 지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닭이 멍청할까요? 닭이 뭐 개만큼 똑똑하지 못하지 모르겠지만 닭도 훈련을 시키면 변 위에서 계속 변을 복시켜 훈련을 시키면 닭도 훈련을 시키면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만큼 훈련과 교육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나오나요? 우리 이제 반려동물들 키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얼마나 걔들 똑똑해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눈빛만 보고 다 알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고요. 오늘부터 닭 훈련시켜서 그게 이제 트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강사를 모셔서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예요. 라가 뭘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지요. 여기에도 써있네. 라인업이라고. 네. 라인업 구성을 잘한다. 라인업은 뭐예요? 포지션, 축구 경기를 하든 무슨 경기를 할 때 그 위치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독이 그 작전 타임 때 이런 때 뭐 수비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교체하고 할 때 그 포지션 교체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죠. 사람을 어디에 어떤 자리에 위치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서산시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을 누구를 어떤 과장에다가 누구를 어떤 팀장에다가 누구를 어떤 국장에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서산시의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과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서산시장이라는 사람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하겠죠.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인사를 하면 자기한테 다 손해인데 인사권자는 가장 많은 고민을 해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사를 한 걸 가지고 인사를 잘했니 못했니 그거는 아주 안 맞는 얘기죠. 인사권자인 나는 붓을 들었어요. 내가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붓을 가지고 수채화를 그릴 거냐 정물화를 그릴 거냐 인물화를 그릴 거냐 뭐 등등 이것은 붓을 든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너 왜 정물화를 그려야 되는데 산수화를 그렸냐? 이게 말이 되겠어요? 물론 그림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그림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지적을 있을지 몰라도 시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러면 시장을 뽑아줬으니 맡겨놔야죠. 시장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고민해서 하는데 그게 독선적이다, 뭐 어떻다, 뭐 시민의 의견을 안 들었다, 뭐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의견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 거죠. 라인업 구성을 잘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그 책자고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다 생략하고요. 이건 뭐 필요 없는 데 들어가 있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앱을 많이 깔아가지고 있겠죠. 그 중에 우리 공직자들한테 제가 이런 앱 좀 깔아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도 부단체장님한테 잠깐 얘기하고 온게 들어와 있는데요. 글로벌 노트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저게 뭐지?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V 플랫 같은 거는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 챗 GTP 다 아시죠? 챗 GTP 처음 들어보면 처음 들어 그나 그 얘기 처음 듣는다. 챗 GTP 그러면 난 들어봤다. 그럼 중간에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챗 GTP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이것만큼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카톡 다 쓰시죠? 네. 카톡 지금 열으세요. 이미 다 하시는 분들은 뭐 카톡 열으셔서 ASKUP ASKUP 한번 쳐보세요. ASKUP ASKUP ask 묻다 up 쳤어요? 그러면 친구로 등록하세요. 여러분 친구가 됐어요 지금부터. 그것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물어보면 걔가 답을 다 해줘요. 앞으로 며칠 후에 내가 제주도 3박 4일 제주도 여행 가는데 제주도 3박 4일 일정 좀 짜줘 하면은 일정을 쫙 걔가 짜줄 거예요. 7박 8일간 프랑스 여행을 가는데 여행 일정 좀 짜줘. 걔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 주변에 한국인 식당, 한국
이제 즐겨 찾는 식당을 좀 어디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물어보면 걔가 알려줘요. 유용하겠죠? 예, 그렇게 참고로 알려드리고 제 얘기는 여기서 거의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분 받고 이제 식사하시라고 드립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